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내란 종식과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정청래 후보가 61.74%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강력한 개혁 당대표였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오늘 전당대회에서도 앞서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싸움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안정은 없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기며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대의원 투표에서 앞섰지만 최종 득표율은 38.26%에 그쳤습니다. 경선 막판 치열했던 신경전을 의식한 듯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찬대와 정청래, 정청래와 박찬대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강하다며 새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대표는 빠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오늘 당선된 뒤에도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위헌 정당 심판 청구도 거론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정 대표에게 협박을 멈추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 종식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정 대표는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더욱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줄곧 국민들로부터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는 비난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정 대표는 앞서 현재 법무부가 제소권을 가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치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극우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 세력입니다. 위헌적 쿠데타를 옹호한 반헌법 세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 등 반탄 세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옹호하고 격려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한 모두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책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대행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증시가 연일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 가까이 떨어진
3,119.41로 마감했고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윤석열 정부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 완화했던 걸 정상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오늘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들처럼 말하지만 선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환원으로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 내 공방은 국회 심의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첫 1년을 함께 하실 텐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압도적으로 뽑아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뽑아준 이유는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라 하는 염원, 그리고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서 빨리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수석전에 하라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수락연설에서도 검찰, 언론, 사법개혁 TF를 즉시 가동할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추진해갈 계획이신가요? 마음속에 TF 단장은 지금 점 찍어둔 분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기존에 큰 방향은 잡혀 있고 미세한 조정은 하면 될 것 같고요. 언론개혁도 과방위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은 한 축은 방송개혁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그건 본회의 통과를 시키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정정보도 시에 동일면, 동일분량 원칙 이런 부분들은 가짜뉴스 퇴치 이런 부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본회의까지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대법관 증원 30명 분이라든가 그리고 판사 평가제라든가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 신문하는 거 이런 부분도 대략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결하기로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TF 단장 마음속에 점 찍어둔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누구를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공개하지 않을 줄 알고 물어보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최고위원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 중으로 바로 발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조건을 좀 붙이셨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방조 세력,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경우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특검 수사 과정을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1988년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 기억하시겠지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내란 특검 또는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전국은 급속도로 내란 정당에 대한 해산 요구가 국민적 요구로 열기가 드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민주당 당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특검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제 국회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협조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 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키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서 이준석 의원 등등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네,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감옥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도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금 탈의를 하면서 민망하게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 집행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그런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22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이제 새 대표를 뽑게 될 텐데 현재 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야 기조도 달라지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에 비교해보면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만으로도 정당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 박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말하는 1호 당원, 수석 당원이라고 불려졌던 윤석열이 내란을 직접 일으킨 겁니다. 헌법을 파괴, 그래서 탄핵되고 파면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절을 하려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 반성과 대국민 사과, 석고대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개전의 정이 없다. 그래서 내란 세력과는 제가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사과가 성찰이 반성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당 대표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청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특검이 이르면 모레 이번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2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부가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말을 끊으며 협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늘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그럼에도 수사 재판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법 집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도 대통령 관절을 요새로 만들어 번번이 거부했고 내란 특검도 3차례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귀를 의심했다며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인력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 재집행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검이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집행 때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교도관이 직접 신체 접촉을 감수해서라도 끌어내는 방식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오늘 특검 측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선임계를 발송했는데 재집행을 대비한 조치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와 사모펀드 대표를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집사 김혜성 씨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집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조 대표는 IMS 모빌리티가 받은 투자와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80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2023년 당시 투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혜성 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 코리아도 흘러간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혜성 씨에게 46억 흘러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조사에서 넣을 말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023년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 투자를 받은 배경에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이 김 씨를 고리로 김 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투자했던 겁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조영탁 대표와 투자사 오아시스 에쿼티 측은 46억 원이 흘러간 이노베스트 코리아 소유주는 기업인 윤모 씨로 김혜성 씨는 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들 주장과 달리 애초 윤 씨에게 이노베스트 코리아 지분이 넘어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 대표와 함께 오아시스 에쿼티 대표 민모 씨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184억 원 투자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해외 도피 중인 김 씨 행적도 추적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서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정상회담 관련 준비를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미국 주요 상원 의원들과 앤드류 베이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좋은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 아직 정확한 회담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미 일정은 복잡다단한 국내 일정의 정리도 있고 그리고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일정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다음 달 유엔 총회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날짜를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밝힌 대로 2주 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오는 15일 광복절 예정된 국민 임명식 등을 고려하면 회담은 8월 둘째 주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인 여름 휴가를 맞아 오늘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세부안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상 전략도 살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자마자 미국 경제에 경고음이 들어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된 통계라며 담당 국장을 해고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백악관은 앞으로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By reducing our reliance on foreign countries, boosting investment in the U.S. to the tune of trillions of dollars, and crea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high-paying jobs. 하지만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미국 경제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현지 시간 1일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달 대비 7만 3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5월과 6월 신규 고용 규모도
26만 개 가까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상호 관세 행정명령과 동시에 이른바 고용 쇼크가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가 조작됐다며 발끈했습니다. If you look at before the election, the same kind of thing happened, and I think you'll see som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come out. But you have to have honest reports. 그러면서 곧바로 노동부 통계 담당 국장을 해고했습니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에선 관세 여파가 실물 경제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In the long term, you see a pullback of investments. Today, of course, we see, sadly, the numbers much lower than we predicted on jobs added, a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악화된 고용 지표에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불닭볶음면인데요. 일부 소비자는 한국 제품들의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사재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마트로 보이는 곳에서 불닭볶음면을 잔뜩 싣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 타결 이후 우리 제품인 불닭볶음면 또한 15% 관세를 맞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이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제품 등 수입품 가격 인상에 대한 미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이 없어서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미 관세 협상 타결 전부터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예상되자 대량의 화장품을 미리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겁니다. I've heard rumors and speculations about how it's going to affect getting K-beauty into the United States. There's one thing I am certain about, and it's that I am not willing to lose certain Korean skincare products. 실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Goods inflation was well behaved before, and now goods inflation is going up. So the story has really changed. That's partially because of tariffs. 일부 K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나서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중국 국적 60대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피해자한테 뭐가 미안합니까? 지난달 31일 서울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2년 전 피해자를 때려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달 26일에도 피해자를 괴롭히다 신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여성은 김 씨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씨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구겨진 은색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파란색 승용차는 심하게 부서진 채 갓길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인근 3차로에서 경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약 4분 뒤 뒤따르던 BMW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도로에 나와 있던 50대 화물차 운전자와 경차 안에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가속 차량은 없었고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조사 중이에요. 아마 따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젯밤 경기 평택시 서정동 골목에 세워진 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SUV에 난 불은 바로 옆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외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13분 만에 불을 껐지만 밤중에 주민 8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방화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차 문제로 다툰 적 있는 이웃의 차에 불을 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속초시의 해변에선 27살 군인이 물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안전요원이 없는 미지정 해변이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폭염 경보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얼음을 만드는 공장은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여름이지만 서늘한 걸 넘어 춥기까지 한 얼음 공장을 김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꽁꽁한 얼음이 얼음틀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무게만 140kg, 48시간을 꼬박 얼려 완성된 어업용 대형 얼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녹을 새라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냉동고에 서둘러 차곡차곡 쌓아 넣습니다. 카페와 식당에서 사용되는 식용 각얼음도 제빙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 포장 작업도 한창입니다. 식용은 위생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해 여러 차례 정수 살균 작업을 거친 뒤 열립니다. 폭염 속에 이 얼음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하루 생산량만 200톤에 달합니다. 냉동고엔 얼음이 이렇게 제 키보다 높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금방 판매돼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곳 냉동고는 영하 12도로 아주 추워서 잠깐만 있어도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입니다. 바깥 날씨와 달리 추운 공장에서 직원들은 연장 근무까지 이어갑니다. 하루에 보통 많으면 10시간, 11시간 할 때도 있고. 창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데요. 아침에 나와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곳에서 생산된 얼음은 전국 각지의 시장과 음식점으로 판매됩니다. 얼음 수요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엔 하루 생산량보다 주문량이 훨씬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년 대비 한 10에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이. 200톤 생산하는 거가 모자라서 한 5톤 정도 더 나가니까. 유독 빨리 뜨겁게 찾아온 더위 탓에 얼음 공장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차가운 얼음 공장과 달리 바깥 날씨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이런 날씨는 내일 낮까지만 이어지고 밤부턴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청 앞 수영장. 무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덥거든요. 물놀이 나와서 좋아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광주 36도, 대구 37도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열대야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전라권과 충남 서해안으로 확대돼 밤부터는 전국에 내릴 예정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 북쪽 티베트 고기압의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지난 호우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한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생겨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남하하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다만 무더위의 기세가 크게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습도가 높아 더운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열대야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러시아의 목표는 변함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두 나라 갈등은 핵 잠수함 배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핵 전쟁 상황에서도 자동 보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핵 잠수함 2척을 전략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사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이애미 법원의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사고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약 3,37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더미처럼 거대한 모래 폭풍이 페루 남부와 중부 해안의 도심 지역을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페루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 대기 상층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강한 바람이 사막의 모래를 쓸어 올리며 분 건데 한때 풍속이 시속 50k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4시간 넘게 지연됐고 도심 곳곳에선 시설물 파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한국 팬들과 만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4개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이강인은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인 비기어가 제일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수비수로는 국가대표로 함께 뛰고 있는 김민재를 꼽았고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제일 큰 목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어 꼭 월드컵을 우승하고 싶어하는 걸 꿈꿔왔기 때문에 네네. K-팝을 주제로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OST죠. 골든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K-팝 곡으로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영화 속 K-팝 그룹인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 외로움과 상처를 이겨내고 제목처럼 빛나는 존재로 성장하는 여정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현지 시간으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계단 올라 발매 6주 만에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K-팝 곡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 13년 전인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음악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는 또 한 번의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직접 노래를 부른 이재는 이 노래의 힘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는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입니다. 안 돼도 실패해도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약간 의미와 노래도 멜로디 라인도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사 중간중간 나오는 한국어도 특징입니다. Your Idol, 소다팝도 영국 오피셜 차트 탑 20에 진입했습니다. 골든은 빌보드 차트에서도 2위에 올라서 강남스타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